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합친 만큼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새만금. 새만금은 건국 이후 최대의 간척 사업지로서 수년간 환경단체와 국가와의 분쟁 때문에 개발이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진행이 된 이후에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은요, 새만금 사업의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만금이 방조제로 막힌 지 벌써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사가 시작된 게 이제 1991년,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 착수된 지는 이제 꽤 오래됐는데 네. 그것이 중간중간에 이제 많은 반대와 저항에도 부딪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또 예산이라든지 투여되는 그 여러 가지 그 비용 이런 것이 이제 막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진도를 많이 못 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이제 그 조성해야 된다 해서 농지를 조성하려면 또 막대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새만금호를 이제 시화호처럼 이제 담소호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인데 이 필요성이 이제 많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이제 바꾸게 되죠. 농지가 당초에 한 72%에서 30%로 축소하고 그 대신 그 한 20여 프로 정도 됐던 그 관광, 산업, 도시 이런 복합 용지를 대폭 한 70%로 확대하는 이런 그 새로운 새만금 종합 개발 계획을 내놓게 된 게 이제 2011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막이 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새만금 방조제가 축조돼서 그 해수 유통이 이제 단절된 것이 이제 2006년이니까 그 완전 이제 방조제 축조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네. 그 정말 수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어획량이라든지 그 뭐 물고기 산란장 역할을 해왔는데 다 이런 것이 이제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네. 그리고 많은 면적의 갯벌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또 해수 유통이 더 줄어들었어요. 일부 배수 관문을 통해서만 간헐적으로 유통되던 것도 내부에 이제 개발을 하고 기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수위를 낮추게 되면서 지금 방수제 공사라는 걸 통해서 계속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군요.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 70% 정도가 농경지를 목적으로였는데 네. 다시 2011년부터는 그 개발 계획이 그 관광 사업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새만금을 그 한국의 두바이로 불릴 만큼 명품 수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계획만 두고 봤을 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은 명품 수변 도시로 만들려면 그 수질이나 그 물이 깨끗하고 그나마 청정한 자연 생태계를 같이 그 요건을 갖춰야 그 명품 도시가 될 거라고 이제 볼 텐데 네. 이 만경강과 동진강 특히 전국 축산업의 한 1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축산업이라든지 축산 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전북이고 네. 그로 인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죠. 이런 오염원이 집중되는 곳이 또 이 만경강, 동진강을 통한 새만금호에 이제 다 모아지거든요. 네. 그 이제 수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수질을 개선하는데 여태까지 1조 5천억 원을 투여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이고 더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이 6개 부처로 나눠서 예산을 이제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데 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장밋빛 구상으로서 명품 수변 도시는 좋은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 재정적으로나 뭐 환경 생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 진퇴양난의 그렇군요. 상황을 겪고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말씀하신 대로 수질 문제가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수질 악화를 좀 막기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금 어느 정도의 수질 상태를 보이냐면 시화호, 담수호를 이제 그 완전히 그 해수 유통을 시키게 된 그러니까 담수호를 포기한 그런 악화된 수질 상태에 육박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심각하네요. 빨리 방조제를
걷어내서 네. 해수 유통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염원은 계속 축적되고 쌓이고 유입되는 반면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희석이 되거나 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내년이면 정말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수질 관리라든지 해수 유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결단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수 유통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질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또 한 3조 원 가까이 계속 투여한다고 하는데 이런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자라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막대한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해수 유통 이게 가장 선진적인 기법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개발 비용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이 3조 원이나 좀 네.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좀 이쯤 되면은 개발 정책에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수질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사라진 갯벌도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일단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최대한 습지와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면서 네.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농경지 조성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네. 해수 유통을 하게 되더라도 이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물이 그냥 바다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수와 유통될 수 있도록 열어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방수제 공사라든지 매립, 간척 등으로 인해서 갯벌이 계속 점점 사라지고 다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복원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네. 지금 빨리 더 늦기 전에 판단을 해서 네. 보전할 곳은 최대한 보전하면서 자연 복원도 하고 해서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될 때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지속 가능한 새만금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도 다 지금 떠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태와 환경 지금 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단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생의 대안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방주제를 기준으로 이제 해수 유통을 이제 상당 부분 한다고 치면 네. 이제 갯벌도 이제 많이 이제 복원이 되거나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해서 갯벌 생태공원도 일부 조성하는 걸 통해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도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또 어민들을 다시 이쪽에 이제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네.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이제 떠나갔던 어민들이 되돌아와서 어민과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제일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 외에도 이제 그렇게 되면 방주제 바깥에 있는 외해, 바깥 바다라든지 이런 데도 네. 해양공원으로도 조성을 하고 뭐 풍력단지, 해상풍력단지도 조성하고 해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이런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담론이 좀 많이 활성화 좀 돼서 결론을 좀 빨리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으로 바다를 막아서 새로운 토지를 창출하기 위해 축조된 새만금. 세기를 잇는 거대한 꿈인 만큼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또 경제 발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